일단 룰 오브 덜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한국에서는 3분의 1 법칙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냥 저는 제3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냥 활용하는 사람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데 그것들은 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의 1 법칙이라고 하든 제3의 법칙이라고 하든 저처럼 그냥 3의 법칙이라고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제3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3분의 1 법칙으로 해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든 영상 작업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시각적으로 우리 인간 이 화각에 눈의 각도에 보이는 사물의 구도, 배치가 정확하게 3등분하고 그 3등분한 공간에 3분의 1 되는 부분들을 비우거나 또는 채우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 느끼고 시각적 해석이 빠르게 전달된다라는 것들을 오랜 고대 때부터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왔고 오늘날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대중들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이 룰 오브 덜스라고 하는 규칙들이 점점 더 명확하다 또는 이 규칙들이 활용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술 세계에서는 이 룰 오브 덜스를 컴포지션 할 때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 룰 오브 덜스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있죠. 이 핸드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키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세로 가로 줄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아마도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이 보일 거예요.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구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3등분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등분된 칸에 3분의 1 지점을 어느 쪽이든 뭐 상하 좌우 어느 쪽이든 한쪽을 비우거나 채우면 그 시각적 효과가 가장 안정적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빠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룰 오브 덜스라는 규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예시를 보면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면 겹쳐진 이 3등분 중에 3분의 1 되는 부분을 채우거나 아니면은 공간으로 스페이스로 놔둠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룰 오브 덜스를 3분의 1 법 또는 3분의 1 규칙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상우군의 그림을 평가할 때 왜 도구를 사용하지 않니? 라고 설명하면서 그리드를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 그리드도 이 룰 오브 덜스에 해당하는 요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를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고 이걸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 칸에 해당하는 제3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들이 좋으나 이제 오랫동안 이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좀 더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자기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경험의 수치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이 칸수를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6, 36이라는 것은 가로 36, 세로 36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와서는 대부분 저처럼 이제 페이퍼 크래프트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활용하는 것들은 해상도에 맞춰서 이 그리드를 좀 더 설정해서 자기가 산출해내는 디자인의 배치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조금 뭐랄까 예술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더 활용해 가지고 그리드를 더 많이 적용한다든가 해서 가로 몇, 세로 몇 이 부분에 어떠한 제품 아니면 시각적 요소를 배치했을 때 효과적이다 하는 경험들,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컴포지션 하는 가운데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할 때는 요 제3의 법칙을 우선 적용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한 예를 이렇게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우선 이런 화면에 사진이 있다 그러면 우선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으로 룰 오브 덜스를 모를 때는 저런 식으로 그냥 포커스를 가운데 놓고 평균적으로 찍게 됩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시각적으로 현장에 있는 생생함을 전달할 수 있냐는 작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이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한 예로 보면, 시각적 요소에서 대중들은 아래쪽 3분의 1 부분의 라인에 배치를 시키고 3분의 1 부분을 공간으로, 허공을 공간으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주면 현장의 넓고 탁 트인 그런 효과들을 시각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의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변, 넓은 공간에 사진을 찍을 때는 윗부분의 하늘을 좀 더 공간으로 많이 주고 좀 더 오목조목 모여있는 사물들은 아래쪽에 배치함으로써 3분의 1 법칙을 적용한 좋은 예로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보면 이 3의 법칙을 적용할 때 왠지 모르게 이 지금 높은 언덕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서서 전방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포커스를 가운데 놓고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찍죠. 그러나 이렇게 제3의 법칙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3분의 1 되는 지점을 비우거나 채우거나 하는 것들이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픽업하거나 그릴 때에도 강아지가 쳐다보는 앞에 전방 부분에 3칸 중에 2칸을 비우고 3분의 1 지점에 포커스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현장의 그 높고 전방에 알 수는 없지만 드넓은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같은 상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시각적 요소를 주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제3의 법칙을 3칸을 나누어서 3분의 1 법칙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사각형의 면이 이제 3개씩 다 보이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채우거나 빼거나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 법칙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저 강아지 머리 부분을 보시면 가로줄 세로줄이 겹치죠. 겹치는 포인트에 강아지 얼굴이 정확하게 놓여지죠. 그래서 제가 제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3칸과 겹치는 그 포인트에 대상물을 두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한 칸을 꼭 채우거나 비우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렇게 그리드를 했을 때 겹치는 포인트 중심으로 저렇게 위에 포인트, 강아지 머리 부분에 있는 포인트에 맞추거나 아래 또는 왼쪽에 있는 위에 아래 이렇게 포인트를 중심으로 맞추기 시작하시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3의 법칙을 설명하지만 저게 제3의 법칙이 아닌 제6의 법칙 또는 제9의 법칙, 12의 법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왜? 본인이 작업해 나가면서 쌓여진 노하우를 가지고 약간 포커스를 어떤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3의 법칙이면 너무 그 그리드가 크다 보니까 포인트 잡는 게 단순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영상 작업을 한다든가 디자인을 하는 초보들이나 작가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제3의 법칙이 쉽죠. 쉽고 활용하기도 편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시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저 그리드를 6칸, 9칸, 12칸 이렇게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리드가 이렇게 겹쳐지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룰 오브 스페이스를 설명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 룰 오브 떨스를 설명하게 되면 룰 오브 스페이스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편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룰 오브 스페이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죠. 공간을 두 칸 이상 비울 때 훨씬 공간을 어떠한 시각적 요소에서 어떤 부분을 비울 때 가장 안정감이 있는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설명할 건데, 지금 이 룰 오브 떨스에서 보시다시피 강아지가 쳐다보는 저 아래쪽 드넓은 평야 같은 경우 두 칸을 비웠기 때문에 대상물은 오른쪽 한 칸을 차지하지만 전체 내가 저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강아지가 바라보는 시야, 시선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요소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때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시각적 요소에서 드넓은 공간을 표현할 때는 저렇게 전체 내 화각에 들어오는 전체 화면에서 칸을 세 칸으로 나눈 다음 두 칸을 벌리는 것들이 가장 안정적이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려 있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래서 또 저작권이 안 걸리는 것 중에 하나를 또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그 공간 사각형으로 된 칸수가 아닌 저는 겹쳐지는 포인트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를 조금 적용하시면 룰 오브 떨스를 적용하실 때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저작권 안 걸리겠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서 강아지 그림을 보여드린 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말로 해석했을 때 3분의 1 법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암석이 바닷가에 놓여진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처리할 때 저는 이제 칸으로 여러분들 설명 안 하고 제3의 법칙이라 그래서 겹쳐지는 저 포인트를 세 가지에 해당하게끔 여러분들이 배치를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리드를 적용했을 때 칸이 아닌 가로 세로 그리드가 겹쳐지는 포인트 세 가지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등분한 위쪽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텅 비어 있죠.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룰 오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규칙을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룰 오브 떨스를 적용하다 보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장 높은 암석은 룰 오브 떨스에 해당되지만 해필이면 왼쪽에 조그맣게 두 개가 걸리거든요. 저럴 때는 어쩌란 얘기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많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면서 단 하나의 피사체를 시각적 정보를 전해드릴 때는 이제 3분의 1 법칙이 맞습니다만, 제가 작업하는 수많은 작업에서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수많은 어떠한 정보들을 한 화각에 담아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3분의 1이라고 하는 면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익힐 게 아니라 겹쳐지는 가로 세로 줄이 겹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훨씬 유용하겠구나.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룰 오브 떨스라고 하는 규칙을 적용할 때는 저렇게 겹쳐지는 포인트의 대상물을 갖다 놓고 과연 세 칸에 해당되게끔 세 가지 포인트의 대상물을 포커스에 놓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라. 그러면 초보자도 쉽게 굉장히 괜찮은 시각적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룰 오브 떨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스며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가 되고 활용되게끔 제공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저작권에 저촉 안 되는
사진을 참 제가 찍은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3분의 1 법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의 법칙 포인트 3개를 활용해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이 옳은지, 그래서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3분의 1 법칙, 룰 오브 덜스를 3분의 1 법칙이라고 해석해버리면 룰 오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게. 자, 가로 세로 네모난 칸들 중에 위쪽 한 칸을 채우거나 비우거나,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웠죠. 그래서 저거는 3분의 1 법칙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냥 룰 오브 스페이스, 공간 규칙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잊으시고 제가 말한 제3의 법칙, 가로 세로 포인트 3개를 활용하는 법. 그래서 저 가로 세로 겹치는 부분에 오른쪽 상단 포인트에는 해를 포커스 중심으로, 아래쪽 2개는 대지를 어느 정도로 공간에 둘 것이냐를 설정해 가지고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룰 오브 덜스, 제3의 법칙에서 가장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시각적 정보를 가장 잘 담아낸 그러한 사진이냐 그림이냐, 사진이네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다 이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 켜시고 설정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줄 설정하면 여러분 뷰파인드에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을 때 좀 더 이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해서 자기 인물의 셀카를 찍는다든가 대성물을 찍을 때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해서 뭐 면을 비우든 아니면은 저처럼 포인트 3개에 항상 어떤 대상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중심을 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찍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래서 룰 오브 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한국말로 3분의 1 법칙을 적용해버리면 자꾸 룰 오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공간 규칙과 혼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서 룰 오브 덜스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래 위로 겹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3칸의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시각적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내가 담아낼 수 있는지, 그려낼 수 있는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자료를 보여줄 수는 없고 요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적용할 때 룰 오브 덜스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룰 오브 덜스는 재미있고 당장에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작품, 많은 사진 작품들을 찍어낼 수 있고 영상물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디자인 요소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은 이미 고급 기술을 부리는 디자이너고 예술가다. 간단하죠. 뭐 구성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읽고 뭐 색깔이니 뭐 공간 모양 뭐 그런 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술가 진입했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작가 별거 아니고요. 영상 카메라 별거 아닙니다. 전부 이 룰 오브 덜스만 적용하시면 끝나요. 네. 그리고 룰 오브 스페이스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룰 오브 덜스의 반대말에 룰 오브 스페이스가, 룰 오브 스페이스는 좀 더 전문적이고 몽환적이고 작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룰 오브 스페이스를 제가 설명해 버리면 룰 오브 덜스하고 막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룰 오브 스페이스는 설명 안 할 테니 룰 오브 덜스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시고 정보를 습득하시고 활용해 가면서
노하우를 습득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룰 오브 덜스와 룰 오브 스페이스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룰 오브 덜스를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셨고 알아들으시겠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찍어 보세요. 찍어도 보시고 동영상도 한번 촬영각을 화각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배치할 때 이 룰 오브 덜스를 적용한 시각적 요소에다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뭐 텍스처를 넣든 디자인을 하든 이 룰 오브 덜스를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룰 오브 스페이스와 룰 오브 덜스가 별개입니다. 그러나 그냥 대동소이해요. 룰 오브 덜스를 잘 활용하는 디자이너는 당연히 룰 오브 스페이스도 자연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활용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예술가 되는 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비싼 돈 주고 대학 가봐야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뭐 맨날 과제나 내놓고 그거 잘했니 못했니 그러고 뭐 점수나 매게 되지. 그래서 룰 오브 덜스를 끝으로 이번 시간 동영상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가 또 남았네요. 컴포지션 할 때 룰 오브 덜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술 디자인 활동을 해 나갈 때 대단히 유용한데, 그 다음 대상물을 이러한 공간 배치는 설정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들을 시각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대상물을 몇 개로 표현할 것이냐,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사용하면 좋은 룰 오브 어스를 다음 시간에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홍수정이었습니다.